공간 문화가 조성된 기업에선 이런 직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의 모든 것을 꼭꼭 집어 알려드리는 공감 스페셜리스트 박현주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기업 전체에 확산시켜서 기업의 탄탄한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공감 문화를 형성하면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협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매출도 향상됩니다. 브랜드 전략가 마리아 로스는 자신의 저서인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에서 공감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장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로 뛰어난 인재들을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커다란 고민거리일 텐데요. 공간 문화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경쟁도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일지라도 직원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또 배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훌륭한 인재들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을 오래 붙잡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 문화가 자리 잡은 기업에선 초과 근무 시간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근무 시간 초과를 감수하겠다는 비율이 81%나 되었고요. 또 공감 문화는 직원들의 이직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디 엠퍼시 비즈니스의 CEO인 벨린다 파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할 확률이 80%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과자 인재들은 자신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인정해주거나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공감 문화는 이런 고성과자들 그런 직원들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개개인의 알맞은 보상 체계를 마련하거나 업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감 문화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기업에선 직원들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대하는 분위기라 유능한 직원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가 팀원들을 적극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 지원하는 그런 공감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인재와 업무 몰입도 높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관련 연구에서 데이터상으로도 공감 문화가 자리 잡은 그런 기업의 직원들은 더 의욕적이고 근속 연수가 높고 이직률은 낮으며 높은 업무 몰입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공감 문화가 전혀 없는 기업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높은 이직률 등의 그런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공감 문화를 형성하면 생산성과 이윤이 증대합니다. 교육업체 비즈니스 솔버의 2018년 기업 공감지수 연구에 따르면 많은 CEO들이 재무성과와 조직 내 공감 문화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CEO의 87%가 공감 능력은 사업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여기고 있고요. 또 CEO의 50%는 공감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공감력이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공감력이 뛰어나고 업무 몰입도가 높은 직원일수록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공감력이 뛰어나고 업무 몰입도가 높은 직원들의 경우엔 결근율은 40% 줄일 수 있었고 생산성은 17% 높이고 이직률은 24%를 낮추었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업무 환경에 공감 문화를 조성하면 직원들의 몰입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공감 지수가 높은 기업들은 해마다 기업 이윤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공감 능력은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례로 의료업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볼 때 공감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줄수록 의료소송에 휘말리는 확률이 더 낮아졌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렇게 공감을 받은 고객들은 그 병원에 대해서 좋은 후기를 남기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감을 잘 해주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공감 능력은 입소문 마케팅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공감 문화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공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일랜드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 에어의 일화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계에서는 고객 서비스의 질이 경쟁력인데요. 평소 고객의 불만이 많았던 불투명한 수수료나 좌석 지정 불가 원칙, 그리고 기내 수화물 반입 금지 등 이런 불편한 요소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고객에게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런 고객 공감 캠페인을 시행한 라이언 에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순이익은 8억 6,700만 유로에서 12억 4천만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공감 문화의 장점 세 번째는요,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원들 자신이 행복해야 고객들도 행복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고객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보이면 고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 고객 서비스 업무는 매우 고된 일입니다. 매일매일 민감한 사안들을 처리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불만을 막 토로하는 고객들에게 화풀이를 겪는 일도 힘든데 여기에 관리자들까지 전혀 배려 없이 대한다면 직원들은 매일 부정적 에너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또 우울하고 또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들을 공감하거나 배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 문화가 조성된 기업에선 이런 직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자신의 고객에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회사나 상사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한다고 여기게 되고요.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까다로운 고객의 그런 불만 토로도 잘 이겨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업의 공감 문화가 형성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요.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합니다. 또 훌륭한 인재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이직률이 낮아집니다. 특히 또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 제고나 평판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떠세요? 공감 문화를 빠르게 전파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